안녕하세요. 바다등불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다등불길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로 재회운과 상대방의 속마음을 중심으로 상담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담을 들으실 대상은 아무래도 헤어진 사람이 있는 분들, 그리고 약간 애매했다가 멀어진 관계가 있는 분들께 적합하고요. 지금 확실하게 상대방과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상담에서는 상대방의 속내, 심리, 성향과 연락운까지, 재회까지도 보이게 되면 읽어드릴 거고요. 상담을 제작할 때 상대방의 속내와 자신조차도 정확하게 알아차리기 힘든 본인의 내면 심리, 여러분을 향한 두려움을 걷어낸 진짜 속마음까지 함께 읽어드리게 될 테니까요. 모쪼록 헤어진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는 그런 리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및 알림 설정은 제게 무척 힘이 됩니다. 자, 앞에 놓인 카드 5장 중에 마음에 가는 그림 골라주시면 되고요. 적혀있는 문구는 리딩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편하게 편안하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드 고르실 시간 5초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고르신 분들 상담 들어가도록 할게요. 헤어지신 분들이 상담을 보러 오는 일이 참 많아요. 저도 상담 경력이 이제 10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사실 타로 상담에 어쩌면 한 8월 정도는 헤어지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회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1번 내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마냥 보고 싶고 그립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보다는 상대방의 진위를 알 수가 없어서 조금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리딩을 보았을 때 내가 마냥 이 사람이 그립고 마냥 이 사람이 떠오르고 요렇게 보여지기보다는 그래 뭐 우리가 멀어지게 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진심이기는 했을까,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나한테 분명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내담자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상담에 이끌리게 된 것도 참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상담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라든지 숨기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상담이니까요. 우선 읽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상대방의 성향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여유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뭐 노력을 하려면야 못할 건 없지만 내 어떤 갖고 있는 에너지를 고효율로 최대 출력해서 내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나 항상 대단한 사람이고 나 항상 여유로워, 다른 사람들이 바쁘게 쫓기고 있을 때에도 나는 여유롭게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나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어 라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요 얘기를 왜 먼저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분이 좀 굉장히 바쁘신 모양이에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스스로는 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인데 처한 상황 자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여유롭게 해내는 상황이 아니라 좀 처음 보는 일, 서툰 일도 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유로웠던 옛날이 좀 그립고 조금 정신이 없다 좀 요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지냈던 사람, 그리고 나를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줬던 사람이 그립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지금 카드상으로 보면은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뭐 거창하게 제가 나이가 어려서 결혼은 좀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오래 갈 수 있고 어쩌면 나의 이상향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져요. 이제 나이가 약간 어리신 내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결혼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분은 나는 여유롭고 내가 바라는 걸 무난하게 다른 사람들이 오라는 에너지를 드릴 때 한 3 정도의 에너지만 드리고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자신에 대한 여유만만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그런 본인의 여유로운 부분과 장점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도 어떤 나의 장점을 여러분이 참 칭찬해주고 좋아하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베풀 수 있게끔 여러분이 기회를 준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스스로를 여유롭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여유를 나눠주고 본인이 줄 수 있는 애정을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니어도 괜찮은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도 보는 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마음이라든지 애정을 표현하면서 스스로를 확인하고 싶어 할 때는 사람을 굉장히 가려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상대방을 많이 칭찬해주고 또 받아주고 가끔은 이 사람이 조금 너무 거만한 거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도 이 사람을 감싸주고 또 부정적인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는 그런 다정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여러분께 이런 부분이 참 많이 감화가 되고 이 사람 정말 좋아 끝까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카드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많이 배려를 해준 건 보여지지만 상대방이 느끼게끔 이 사람이 나를 전부 믿고 따라와 준다 또 요렇게까지는 보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두 분 사이에 그어진 약간의 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여러분이 본인을 믿고 따라와 주기를 원했는데 사실 여러분께서 이걸 느끼셨다고 하더라도 고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본인의 패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항상 완벽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의 부끄러운 점이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점들을 여러분에게 노출시키길 굉장히 꺼려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만큼 더더욱이요. 하여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이 사람이 나에게 본인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니 나도 나를 전부 보여주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리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과 또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 뭐랄까
자의식이 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어디에 있든 내가 마음이 여유롭고 풍요로워야만 한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은 좀 한량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속마음에 대해서 보자면 여러분이 본인에게 연락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헤어진 관계라는 건 이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네가 있을 때 나는 가장 여유롭고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어. 네가 나를 배려해주고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올 때, 조금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바라줄 때 나는 나로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이제 그러니까 돌아와. 좀 요런 배열로 보여지는데, 왜냐면 이분의 성향이 너무나 멋진 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존심을 굽히고 먼저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언제든지 마음 있으면 연락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연락 줘.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연락을 요구하는 방향이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이유는 겉으로는 여유롭고 나는 언제든지 널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함과 동시에 내가 먼저 연락하진 않을 거야. 왜?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니까 라는 얘기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전달드릴 수 있겠어요.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란, 제발 연락해줘. 너무 보고 싶어. 너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완전해질 수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전부 믿지 못했어? 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강렬히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언제 헤어졌냐는 듯이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또 많은 애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실 것이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본인이 선택한 것에 있어서는 제법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연락이 올 확률이 그래도 있을지, 또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일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보여지네요. 여러분에게 많은 호감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본인의 자아 실현까지 이룰 만큼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고 싶진 않아. 좀 그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보여지네요. 자, 이분은 여러분이 연락하시는 경우에 너무나 환영하며 받아주실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스스로의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신다면 굉장히 대범한 척, 너무나 당연하게 네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연락하시는 경우엔 연락뿐만이 아니라 재회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리딩이에요. 다만 이제 이분이 먼저 연락을 주기는 조금 힘들겠다 싶은 게, 상대방이 여러분의 연락을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기다리면 이 친구는 분명 나한테 연락을 해줄 거야 라는 묘한 확신까지 지니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도 행여나 상대방이 연락이 올 확률이 있을까를 보면 카드상으로 보기에 이제 한두 달 내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3달에서 5달 정도 사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부터 3달에서 5달 정도의 사이에 연락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유는 상대방이 일단 앞서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약간 바쁜 상태라 생각은 하지만 현실로 연락을 옮길 어떤 에너지가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요 일이 좀 정리된 다음에
다음에 연락이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이 먼저 혹 행여나 연락을 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여진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골라주신 분들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골라주신 내남자분들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주제가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 상대방의 상태와 성향 등도 같이 볼 거고요. 리딩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까지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은 재회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내남자분께서 오시느냐에 따라 굉장히 성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2번 골라주신 내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외로우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꼭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외로움을 좀 씻어주면 좋겠다. 좀 이런 힘듦과 피곤함 속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읽혀져요. 재회도 재회고 상대방을 그리는 마음도 진짜지만 새로운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주면 안 될까, 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경우에는 여러분을 만나면서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본인을 풍요롭게 하고 또 살아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까지 카드상으로 보면 보여져요. 굉장히 강렬하고 또 이 사람을 갖고 싶고 이 사람을 계속 내 옆에 두고 싶어. 가능하다기만 하면 이 사람을 내 옆에 이사를 시켜서라도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굉장히 강렬한 욕망이 읽혀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상대방에게도 여러분은 굉장히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고 같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분이 전반적인 성향 자체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타입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손익을 치밀하게 계산하며 스스로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무의식 중에 계산하는 분이라는 얘기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 결혼 대상자라든지 혹은 이 사람하고 내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는지 그런 생각을 좀 은연중에 하시는 분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보여지는데, 여러분을 만날 때는 그런 본인의 현실적인 성격마저 약간의 장애물이 될 만큼 그냥 결혼이고 미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 순간이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열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 갖고 싶은 나머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또 이분에게 결혼이나 연애는 스스로에 대한 약간의 투자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해야 돼서 하는 거고, 또 결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알맞는지 계산하는 부분이 분명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잊혀질 만큼이나 여러분과의 관계가 좀 순수하게 좋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배열을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좀 절망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보여져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나름 노력을 했는데도 저희 리딩이 헤어진 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면서 나는 나름 애를 썼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는 좀 믿기지 않는 듯한 모습도 같이 보여져 있어요. 말하자면 평소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 때 결과가 돌아오는 삶을 살고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었다, 이런 얘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할 때는 애초에 실패하지 않는 일만 노력을 하려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성향이 강렬하게 보여지는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약간은 본인이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아니야, 다시 노력하면 와줄 수도 있어 라는 약간의 행복회로까지 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요. 자, 그러면 더 깊게 상대방의 속내와 깊은 무의식,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카드를 펼칠 수 있는 자리가 없네요. 자, 세상에, 이분은 여러분과의 재회를 너무 강렬하게 바라고 또 기대하고 계세요. 전반적인 배열로 봤을 때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나 너 없어도 굉장히 잘 지내고 또 어울릴 만한 다른 사람들도 많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너무나 운명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다시 분명히 만나게 될 거야. 연락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사귀고 또 깊은 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좀 강한 열망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도, 우리는 운명이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지금은 멀어져 있든 가까이에 있든 언젠가 돌고 돌아 우리는 다시 만날 사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만 여지를 줘 라는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맞는데 자기가 연락할 타이밍도 지금 굉장히 재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 연락해야 이 사람이 마음이 조금 약해진 상태일까? 내가 언제 연락해야 다시 나를 받아주고 우리가 좀 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게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조언을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약간의 여지를 남긴다든지 상대방에게 미련이 남은 티를 낸다면 당장이라도 달려오실 수 있는 그림들도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연락 올 확률이 얼마나 있을지, 3개월간의 연락운이 있다면 얼마나 있을지, 내담자 본인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연락 올 확률 너무 높네요, 여러분. 네, 없다라고 얘기 드리기 굉장히 어렵고요. 카드상으로 3개월 내에 연락운이 확실히 있다. 3개월까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 기간을 놓치신 상태면은 4개월까지도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을 제가 내려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자, 연락 올 확률은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한 달 내에 좀 뚜렷하게 보여지는 양상이고요. 혹시라도 한 달 내에 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4개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똑같이 나오네요. 제가 이제 펴기 전에 아마도 조언을 보면 여러분께서 조금 티를 내면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같이 드렸는데 너무나 확연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살짝 프로필 사진을 서로만 아는 걸로 바꿔본다든지, 그렇게까지도 티내기 싫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피드나 스토리 같은 거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곧 없어지는 걸 올려도 체크를 하고 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티를 내주시고, 상대방이 연락을 해왔을 때 너무 이제 마음을 닫은 모습보다는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용기가 잘 안 나라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신다면 그쪽에서 조금 더 여러분을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회운 자체는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이분 자체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접고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상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고르신 분들 상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고르신 분들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가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이고요. 카드를 통해 상대방의 성향과 속마음,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같은 재회운인데도 번호뿐만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내담자들 모두 각기 다른 얘기와 사연을 갖고 오세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별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러기 어려운 듯한 모습이 카드상으로 보여져요. 겉으로는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나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취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아직은 좀 현실을 부정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별 자체는 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배열이 보여져요. 이제 여러분과 멀어진 상황 자체는 참 슬프고 괴롭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같이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이분이 좀 다른 관심사가 생겨서 뭐 공부나 직장일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 보시면 되고, 굳이 다른 사람이 생겼다라고 읽기보다는 집중이 가는 다른 대상이 생겼다. 이제 그거는 뭐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굳이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생겼다라고 짚어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또 그 대상이 너무 푹 빠질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하고 챙겨야 하는 것이 몇 가지 더 생긴 상황에서 여러분을 챙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정리가 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앞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만나면서 관계 자체는 참 좋은데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려웠대요. 여러분과의 만남 자체는 나를 참 설레게 하고 나의 좀 드러나지 않는 면모까지,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해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라는 얘기가 리딩상에 드러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며 좀 깜짝깜짝 놀라고 나에게 이런 면도 있었어? 하고 당황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만 같아서 관계 자체는 참 달콤했다고 하는데, 사실 계속해서 알아가는 게 생기는 관계는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맞춰나가고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관계 자체는 참 좋았지만 챙겨야 할 게 많다 보니 이 관계에 쏟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두 분이 성향적으로 맞춰나가며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무척 많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피곤함이라든지 필수 불가결하게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소모 같은 것들이 조금 필요한 관계였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보여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멀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해. 나는 우리 관계에 있는 이런 피곤함들이나 자꾸만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도무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가 보여져요. 우리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쩌면 그만두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 하지만 깊은 속내의 속내에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상대방을 이해했더라면 여러분과 더 안정적인 관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이 보여져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요 데빌 카드와 그리고 펜타클 기사 카드가 같이 등장을 했어요. 타로 카드에서 데빌이라는 카드는 기본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바깥으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자, 주인공은 어떻죠?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주인공의 마음을 가져간 악마가 바깥으로 나서서 심장을 부리고 있는 듯한 모습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으로 보았을 때 주인공이 어쩌면 무시하고 싶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문제가 악마의 손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 아래에 등장한 진짜 속마음은 펜타클 기사라는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사실 두 카드가 정말 안 어울리거든요. 왜냐면 이 카드는 묻어남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상황이 있다라는 카드 옆에 바로 이런 펜타클 기사처럼 안정적임을 이야기하는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실은 우리 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바랐다라는 리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쉬움이 있는 관계인데요. 배열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나는 더는 안 되겠다. 좀 다른 중요한 것도 이미 생겨버렸고 더는 이 관계에 신경 쓰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보여지기 때문에 연락에 오려면 이분이 생각하는 에너지를 써야 하는 다른 일들이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연락 올 확률이 있을지, 온다면 언제쯤 올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나오네요.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려면 상대방의 이런 안 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 속에서 방어 기제가 좀 사라지고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올라와야만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드상으로는 사실 3개월 내로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이분이 좀 본인의 일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더 집중해야 할 일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 생각이 치고 올라올 거라는 이야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3개월 내로는 어렵지만 좀 길게 보셔서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조언 카드를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컵 에이스 카드예요. 참 예쁘게 생겼죠. 이 카드 같은 경우 이렇게 이별하신 분들께 조언으로 참 많이 등장하는 카드인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조언으로 컵 에이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많이 우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내가 아직 이 이별을 받아들일 상황도 되지 않았고 또 인정할 수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의 속내를 보면요. 그래서 드는 마음을 좀 분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지금 여러분들께 그런 기회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도 아쉬움을 굉장히 갖고 있어서 재회할 확률이 아예 없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조금 길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지금 당장을 견디는 게 여러분께는 중요해 보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욕도 좀 하고요. 아니면 혼자 펑펑 우셔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조금 속상하고 힘들다라는 걸 자각하고 스스로에게 이런 마음을 풀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리딩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너에게 너무나 미련이 있고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바람도 있지만 지금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노력해 볼 수 있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고르신 내담자분들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고르신 내담자분들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가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이고요. 상대방의 속내와 상대방의 진짜 마음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관계에 미련이 남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가 더 노력하기에는 좀 두렵고 무섭다라는 얘기도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보여지고요. 상대방이 지금 좀 피곤한가 봐요. 그러니까 바쁘다라고 일축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상대방이 지금 바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굳이 요 행맨 카드를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행맨 카드를 주는 경우에는 물론 그냥 마냥 바쁜 상황에도 등장을 하는 카드이긴 하지만 옆에 배열을 더 중요하게 봐야 돼요. 같이 뜬 카드들을 봤을 때 이분의 생활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스스로는 정신적인 피곤함을 느끼고 있고 또 자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보여지는 배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과 있을 때 마냥 즐겁고 편안했던 그런 분위기가 좀 그립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이 배열에서 좀 강렬하게 드러내는 부분을 꼽자면 상대방은 위험을 감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분이에요. 내가 한번 시도해볼까? 근데 좀 뭔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승패를 확실하게 따져서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소모를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내가 뭔가 큰 시도를 했을 때 초조함이 느껴지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작은 일에도 잔 걱정이 좀 많은 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고르신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날 때는 자기가 좀 잘해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확히는 나의 어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노력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전부를 주진 못했다. 그게 참 아쉽다. 우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여유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겉으로는 티가 좀 덜 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힘들고 슬프고 또 약간의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걸 표출하거나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다 쌓여 있죠. 그나마 여러분을 만날 땐 참 편안하고 또 무던하게 내가 나의 어떤 감정들을 숨기지 않아도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꾸밈없이 애정을 갖고 대한 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보여주는 어떤 마음들이 약간은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속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잘못이라고 보긴 정말 어렵고요. 그냥 상대방의 인간관계 스타일이 누군가가 나에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겁이 나서 그 관계를 덥석 잡지는 못하는 스타일이다 라는 얘기가 보여져서 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인간관계라는 건 소통하고 서로 노력해야만 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한쪽만 10을 노력할 수는 없죠. 한쪽이 한 7 정도를 하면 그래도 반대쪽이 3 정도는 해야 유지가 되는 게 바로 인간관계인데
이분은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본인에게 약간의 호감을 표시한다고 해서 이걸 잡으면 나도 적어도 3은 해야 되는데 그 3이 너무나 무서워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떨어지고야 말았다는 이야기가 같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 이렇게 약간의 방어 기세가 조금 높으신 분인 만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대방 자체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또 나름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네요. 이제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그게?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본인 나름대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사실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임에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고려했다는 얘기가 보여져요. 이분에게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이 지금 쥐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고민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져갈 자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사실 나도 너와의 관계를 꿈꿨고 너와 함께라면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또 이미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참 편안했는데 내가 용기가 없었어 라는 리딩이 좀 전반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조금 더 여유와 시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강하게 품고 있다고 보여져서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연락이 올지, 우리가 다시금 마주치는 시기가 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회운이 아주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도 이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유의미한 답을 기대를 하기에는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상대방이 본인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곤 하지만 여러분을 참 많이 피곤하게 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마음이 있는 게 맞나? 라는 확신조차 좀 주지 않았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셔도 사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분의 스타일 자체가 그냥 너무나 소심하고 노력할 어떤 에너지가 지금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연락운이 높다라고 보여지기는 힘들고, 다만 이제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여러분을 계속 간간히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연락운이 높은 시기를 읽어드리자면, 지금 배열로 봤을 때 3개월 내로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렵고요. 길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6개월 뒤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이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릴게요. 요 펜타클 7 카드 보이시죠? 이 마르세유 카드에서는 이 펜타클들을 펜타클이 아니라 원반으로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펜타클이든 원반이든 동전이든 코인이든 간에 그것이 현실성을 나타낸다라는 의미가 변하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 펜타클 7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뻗어나오는 가지들이 원반들을 나눠두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원반들, 즉 내가 갖고 싶은 가치들, 관계에 대입하자면 이 관계에서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원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떠올리고 상대방이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걸 뚜렷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본인 챙기기도 이분은 너무나 바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나에 대한 파악이 늦는 경우는 항상 피곤함을 같이 가져가요. 내가 왜 필요한지 알아채는 게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아까운 배열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카드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관계는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용기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연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인연까지 카드에 등장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참 실망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보여져서 조금은 아까운 리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4번 내담자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5번 카드 고르신 내담자분들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이고요. 상대방의 속마음과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나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내담자님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좀 요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까 하고 관계에 기반하여 내가 응당 기대해도 괜찮은 것들을 상대방이 주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하면 애프터를 받는다든지 상대방하고 즐겁게 데이트를 한 뒤에는 잘 들어갔냐는 문자를 받는다든지 정말 어떤 그 정도의 기본적인 표현을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바라셨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채워주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나오네요. 여러분께서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얼토당토 않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 정도는 사실 상대방에게 해주셨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주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어떤 돌아오는 것이 적은 상대였다. 이런 이야기가 우선은 첫 번째로 보여지네요. 사실 상대방은 연애에 있어서 제법 신중한 사람이고 굳이 연애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 내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알아가게 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람을 대하는 법에 있어서 서툰 사람으로 조금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는 참 무척 새롭고 신기하고 조금은 서툴러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과는 다른 타입이었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맞춰야 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이 여러분을 파악하기 힘들어했다라는 이야기가 리딩 내에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여러분을 참 갖고 싶고 또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지만 동시에 너무나 두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인간관계에 그렇게 능숙한 편은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여러분과의 관계가 상대방에게는 참 어렵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바라는 걸 줄 수 있을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바로 고민하게 하는 그런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분이 사실 노력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세요. 인간관계에서도 받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한 타입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자기 세계도 어느 정도 뚜렷하고 생각은 되게 많은데 그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툰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진행되며 여러분 자신도 조금 이 사람이 나랑 좀 잘 되고 싶은 게 맞나? 그렇다면 왜 이 정도의 표현도 해주지 않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또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는 제법 보였기 때문에 참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렇게도 보여지네요. 그럼 이어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숨기고 있는 속내는 무엇이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지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카드들이 연달아서 나오네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사람 자체를 쉽게 파악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헌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내가 바라는 걸 주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이분은 스스로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인데 왜인지 여러분하고만 있으면은 그런 것들, 내가 원하는지도 몰랐던 것들이 충족되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리딩 내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좀 눈에 띄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이분의 어떤 인간관계 스타일 자체가 사람하고 깊은 유대를 쌓고 서서히 알아가는 것에 굉장히 서툰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예로 여기 보면 에잇 완즈 카드가 등장을 했죠. 주인공이 바람을 불어 민들레씨를 날려보내고 있는 이미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큰 부분은 속도예요. 민들레씨는 바람에 저항 없이 날아가게 되겠죠. 이런 카드가 상대방의 속마음에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휩쓸리고 조금은 휘둘려왔고 지금 역시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해드리자면 내가 먼저 다가가기는 무서우니까 너는 멋진 사람이잖아. 너는 나를 리드할 줄도 알고 참 능숙한 사람처럼 나한테는 느껴져. 그러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다가와 주면 안 될까? 내가 리드는 못하더라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할게. 좀 요런 이야기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관계가 끊어진 지금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건 뭐였을까? 나한테도 그런 식의 새로운 사랑이 왔을 수 있었던 걸까? 하고 미련이 남는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본인이 행동할 용기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여러분께서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분이 여러분께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보여지는데요.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마땅히 창구가 좀 없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어떤 다소 소극적인 성격으로는 창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시당할까봐 두렵다 이런 마음도 같이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어서 연락이 올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일지 기간은 어떻게 될지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가 지금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제법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연락을 해볼까? 아니야, 나는 혼자서도 버틸 수 있어. 해볼까? 버틸 수 있어. 하고 약간은 스스로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조언으로 등장한 카드가 행맨 카드네요. 여러분께 조언으로 등장하는 카드가 행맨이라는 것은 매달려 있는 남자는 기본적으로 그 행 끝에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많은 작법서에서 옳지 않을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만 행맨 카드의 조언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점은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을 기다리기를 선택했는가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카드상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싶으시다면 재회운이 2개월 내로는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갈팡질팡한 상황이에요. 하여 상대방에게 기회를 조금 주고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보여지고 약간 두 분 사이에 끊어지지 않은 선이 확실하게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과 재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해볼 만한 기회는 2달 내에 들어와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상대방이 나에게 좀 원하는 걸 주지 않았고 나를 아쉽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마음이 남아 있으시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자, 5번 고르신 분들 상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5개의 번호로 상대방의 마음과 우리 앞으로 관계 어떻게 될지에 대해 함께 읽어보았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아우트로 지점을 없앨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로서는 상담을 봐주시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혹시라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이렇게 아우트로도 남겨봅니다. 재회운 그리고 이별과 연애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나답게, 또 어쩌면 너무나 나답지 않게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가끔은 피곤하기 이기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 서로의 모습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만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여러분께서 바라는 결과가 무엇이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졌든 간에 돌고 돌아 서로에게 더 나은 방향의 길로 미래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우트로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짤막한 조언 카드 한 장 뽑아보겠습니다. 여왕제의 카드가 등장을 했네요. 개인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여왕제 카드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릴 게 참 많아서 좋아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비너스를 상징하는 카드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인간을 풍요롭게 한다는 위치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조언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것과 줄 것을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상대방에게 베풀어라 라는 이야기를 줄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여신이라는 위치 자체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내가 애정을 쏟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관계가 있다면 때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먼저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선심 좀 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베푸려는 마음가짐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고 그 매력을 상대방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나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요. 자, 아우트로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및 알림 설정은 제게 무척 힘이 되고 남겨주신 댓글은 항상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